반갑습니다. 근본 있는 영어 제임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요. 오늘 그동안 배웠던 준동사를 복습하는 어떤 그런 한 방법으로 준동사 배웠던 영역들을 문제풀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항상 우리 풀듯이요. 문제 유형 밑줄 친 지문에서 밑줄 친 부분 고치는 문제, 선택형 어법 문제죠. 둘 중에 하나 고르기. 자, 마찬가지로 보기 중에 하나를 고르고요. 또 빈칸에 들어갈 거 고르는 문제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이 지금 있습니다. 항상 그랬듯이요. 제가 시간을 멈추고 여러분들이 멈춰진 시간 동안 문제를 풀어보고요. 자, 그리고 정답을 확인하고 이런 식이었죠. 네,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혹시 제가 멈추는 시간이 짧다고 생각되면 여러분들께서 추가적으로 더 시간을 멈춰 놓으시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세요. 좀 기대되시죠? 그동안 배웠던 준동사 영역들 복습을 잘 하셨다면 오늘 푸는 문제들 큰 문제 없이 다 풀어내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화이팅 할까요?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다시 첫 페이지 첫 번째 문제 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네, 두 번째 문제 유형입니다. 네, 세 번째 문제 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유형이죠. 네, 이제 정답을 확인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 문제 정답입니다. 문제 푼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하고 정답지를요, 제 카페에 PDF 파일로 올려놨으니까요. 이렇게 화면상 멈추고 바로바로 푸는 게 좀 귀찮으시거나 좀 더 시간을 갖고 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거기 있는 자료를 다운받아가지고 문제를 푸시고 설명을 들으셔도 됩니다. 문제 풀었는데 다 맞았다, 그쵸? 제임스 선생님 수업을 듣고 너무 쉽게 크게 고민하지 않고 답을 냈다. 너무나 환영할 일이죠. 굳이 문제풀이 수업 설명을 드릴 필요 없다. 그럼 안 들으셔도 됩니다. 이제 문제풀이를 들어가도록 할 거고요. 쉽게 답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바로바로 알려드릴 거고요. 좀 설명이 필요한 것들은 또 시간을 들여서 설명하겠습니다. 시작하죠. 1번 다음에 밑줄 친 부분을 어법에 맞게 고치시오죠. You can improve your English by 하고요. To learn pop songs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준동사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준동사의 품사적 역할을 알고 있는지 묻는 상당히 기본적인 수준의 문제고요.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아니면 중학교에나 나올 만한 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by가 여러분 다 아시는 뭐예요? 전치사죠. 전치사 다음에는 당연히 뭐가 와야 됩니까? 목적어인 명사 형태가 와야 됩니다. 준동사 중에서 목적어의 형태를 취하는 것, 즉 목적어의 개념으로 쓰이는 것은 그리고 전치사 뒤에만 올 수 있는 명사적 개념은 바로 투부정사가 아니고 동명사죠. 그래서 learning으로 돼야 됩니다. 다들 맞췄을 거라 봅니다. learning. 당신은 당신의 영어를 향상시킬 수 있어요. 팝송을 공부함으로써. 저도 추천드립니다. 2번 I think his lecture was interested. 자, 동사 몇 개인지 볼까요? think라는 동사 하나 있고요. was라는 동사 두 개 있습니다. x 플러스 1은 y다라는 공식 기억나시죠? x 플러스 1은 y다.
접속사의 개수고요. y가 동사의 개수다. 동사가 항상 접사가 하나 더 많다. 그럼 동사 두 개 있네요. 그럼 접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접속사는 어디에서 생략된다? 문장 한 주어 앞에서 생략된다. 네, that. 생략된 접사는 that이라고 하면 큰 무리가 없다. 자, 나는 생각합니다. 그의 강의가 흥미로워졌다고. 강의가 흥미로워할 수 있을까요? interest라는 단어는 심정이나 감정을 나타내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물일 때는 감정을 주는 건 가능하지만 받지는 못하죠. 그래서 그의 강의가 흥미롭게 했다라고 생각했다죠. interested가 아니라 interesting이죠. 준동사 중에서 특히 심정감정 동사의 분사와 관계된 문제고요. 예, 능동이 맞는지 수동이 맞는지 묻는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강의는 흥미롭게 합니다. I felt exhausting after a long walk죠. 자, 동사가 몇 개인지 볼까요? 동사 하나뿐이 없고요. 자, 주어죠. 내가. 여기 강의 같은 경우는 이 interest의 주체가 강의죠. 그래서 강의는 흥미롭게 하고요. 나는 exhaust란 단어 일단 뜻을 아셔야 됩니다. 문법 문제도 기본적으로 단어 뜻을 알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치게 하다입니다. 예. 지치게 하다. 때에 따라서 뭐 탈진시키다는 뜻도 있는데요. 그럼 내가 장시간 걸은 후에 걸은 거 내가 걸었는데요. 그리고 나는 지치겠다는 걸 느꼈다. 이상하죠? 내가 지쳤다는 것은 내가 지친 상태가 된 거죠. 예, 과거 분사가 자연스럽습니다. exhausted가 되겠죠. 예, 이것도 심정감정 동사의 분사 문제고요. 나의 요 지친 상태가 지금 당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exhausted가 맞습니다. All things considering, she's a fairly good wife. 자, she's a fairly good wife라는 지금 문장이 있는데 콤마가 찍혔죠. 자, 그러면 이때 ing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 분사 구문이라고 생각하실 줄 아셔야 되고요. 예, 수업 다 했습니다. 분사 구문 수업이요. 이때 all things는 자연스럽게 분사 구문 앞에 있으니까 얘가 의미상주어가 되겠죠. 예, 의미상주어가 친절하게 있기 때문에 분사 구문 문제는 당연히 능수능을 묻는 문제고요. considering이 답이냐, considered가 답이냐 그대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고려를 할까요? 모든 것들이 고려될까요? 예, 고려되겠죠. 모든 것들이 고려된다라면 그녀는 꽤 좋은 부인이다. 예, 여기서 그녀를 좋은 부인으로 고려하는 내용들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좋은 부인으로 예, 좋게 마무리돼서 다행입니다. 예, considered입니다. 모든 게 고려됩니다. 5번 넘어가겠습니다. He stood with his arms folding, thinking about his family in America. 반갑죠, 여러분들. 최근에 했던 with 분사구문인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았습니까? with라는 전치사 일단 눈에 띄셔야 되고요. 명사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분사 형태가 왔기 때문에 여기 목적어 목적보인 바로 분사를 선택하는 문제구나. with 분사구문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with 뒤에 명사에 의해서 ing, pp가 결정된다고 했고요. 명사는 단가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바로 자연현상의 명사. 이 자연현상에는 자 그때 뭐 과학적 어떤 현상 그리고 전기기기 작동하는 거죠. 작동을 드러내는 전기기기 같은 경우도 가능하겠고요. 두 번째 신체 부위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 그런 명사라고 했죠. with 뒤에 오는 명사 중에 신체 부위는 자연현상은 다 ing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신체 부위는 두 개가 다 가능하다. ing, pp 두 개 다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만든 표현 일반 명사. 일반 명사란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기억하라고요? 자연현상도 아니고 신체 부위 현상도 아니다. 바로 명사를 확인해 주세요. his arms, 신체 부위네요. 네, 신체 부위면 자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신체 부위가 왔을 때 자, 자연현상도 마찬가지예요. 자연현상이 왜 무조건 ing인지 그 이유 설명했죠? ing, pp가 어떻게 결정된다? 네, 기억나시죠? 바로 행위, 움직임, 반복이에요. 행위, 움직임, 반복이면 자 신체 부위 다음에 ing입니다. 해설에서 능동이다, 수동이다 따지지 말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멈춤이죠. 네, 움직임이 없어요. 멈춰있고 일회성이면 과거분사라고 했습니다. 그의 팔, fold는 접다요. 팔은 접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팔은 뭐 접는 건가?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했죠. 능수능 따지지 말라고 했어요. 멈춰있고 일회성이냐? 그는 서 있었죠. 그의 팔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팔짱을 낀 채죠. 팔짱을 끼고 있는 건 동작이 아니고 움직임이 없습니다. 예, 그냥 일회성이고 멈춰 있습니다. folding이 아니고 뭐라고요? folded. 콤마 ing니까 분사구문이죠. 그의 미국에 있는 가족에 관해 생각하면서
네, folded입니다. Tom sat silently with his dog dozed at his feet이죠. 탐은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자, 또 위도 분사 의미가 알 수가 있겠고요. his 도구가 목적어 명사입니다. dozed가 왔습니다. doze 하면 졸다란 단어예요. 그때 제가 수업을 할 때요, 원어민들이 동작으로 생각하는 움직이지 않는 동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지는 않는데 이걸 하나의 동작의 개념으로 본다고 했어요. 몸 전체가 가만히 있지만 그 가만히 있는 그 상황이 분명히 동작의 일부분으로 보는 게 있다고 했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그때 뭐가 있었죠? 이렇게 doze하고 똑같은 계열의 동사가 stand, 그쵸? 예, sleep, 그 다음에 lie, 그 다음에 lean 하면 기대다였습니다. 이런 동사들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stand라든지 sleep라든지 lie라든지 lean이라든지 그쵸? 자, 그 다음에 doze라든지 자, 그래서 이런 동사들이 올 때는 고민하지 말고 바로 ing다. 움직임은 우리 입장에서는 움직임이 없지만 원어민들은 움직인다. 동작으로 보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반복되는 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doing이 맞습니다. 개가 그의 무릎 위에서 발 위에서 졸면서 좋은 채로 탐은 가만히 앉아 있었다. She can't imagine to perform on a big stage. 아하, 이 문제는 뭐를 묻는 시험 문제예요? 일단 항상 문법 문제 풀 때는 질문의 의도로 파악하라고 했죠. 동사예요. image라는 동사는 타동사고요. 그 뒤에 목적어예요. 그럼 목적으로 투부정사하고 동명사가 두 개가 다 일단 목적어의 어떤 위치에 올 수 있는 명사적 역할을 하는데 투부정사 답인지 동명사 답인지 자, 수업을 했었고요. image라는 동사는 상상하다고요. 마치 앞으로 일어날 미래 것을 상상할 수 있으니까 투부정사가 답일 수 있겠지만 그때 제가 수업했던 거 기억나시죠? 적극적 동사가 있고 소극적 동사가 있고요. 자, 특히 뭔가를 예측을 하는데 예측도 적극적인 예측이 있고 적극적 예측과 원어민들은 소극적 예측을 구분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중에서 image는 어디에 들어가는 예측이었죠? 소극적이었죠. image라는 동사는 소극적인 예측에 들어가고요. 원어민들은 소극적인 예측. 그러니까 확실하게 뭔가를 그거가 일어날 거야라는 확신이 좀 덜하거나 그렇게 일어나게끔 만들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지 않는 경우는 소극적으로 보고요. 이때는 ing를 답을 합니다. 제 수업이 기억이 안 나시거나 혹시 수업을 보지 않고 이 문제를 푸시는 분이 계신다면 샘플 테스트죠. 저 샘플 수업의 제목이 적극적 동사 케미, 그쵸? 소극적 동사가 투부정사고 동명사고 어떤 케미로 목적어가 오는지를 설명한 그런 수업이 있습니다. 꼭 확인해 주시고요. 정답은 소극적 예측에 해당되는 그런 사고에 해당되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performing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잘 맞췄을 거라 봐요. 예, 수업들을 다들 열심히 들으셨기 때문에요. He tried fixing his watch, but he couldn't do it. 8번 문제 상당히 좋습니다. 기억나시죠? Remember, forget, try, sorry. 자, 이런 동사들은 투부정사하고 동명사를 둘 다 목적으로 취하고요. 이때는 어떤 구분을 위해서 투부정사, 동명사를 취한다고 했죠? 시간상의 차이를 명백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try 투부정사는 미래, try ing는 과거적인 뉘앙스로 try하고 투부정사하고 ing 올 때는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드렸어요. 과거야, 미래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보단 시도한 게 실제로 일어났어? 아니면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 즉 시도한 것의 결과, 시도의 결과가 아직 미정이냐? 그 결과 아직 드러나지 않았냐? 아니면 발생했냐? 벌써 그 결과가 일어났냐? 이걸로 구분해서 미정이면 아직 시도한 결과가 미정인 상태면 투부정사를 답을 하라고 했고요. 그게 이미 발생한 거면 ing 동명사를 답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걸 어떻게 구분해요? 그래 그럼 보시면 압니다. 그럼 fixing은요 동명사고 이미 그 결과가 일어난 거예요. 그는 그의 시계를 고쳤다가 됩니다. 시험 삼아 그래서 벌써 그냥 결과를 낸 그런 시도적 개념으로 시험 삼아 해보다 한번 해보다라는 뜻으로 바뀐다고 했죠. 한국말로 해석하게 되면 그는 시험 삼아 그의 시계를 고쳐봤다. 그는 시험 삼아 그의 시계를 고쳤다. 이렇게 돼요. 한번 고쳤다. 봤다. 근데 이게 맞냐? 뒤에 보시면 he couldn't do it이죠. 그는 그것을 할 수 없었다. 이어서 그것은 시계고요.
do는 대동사로서 앞에 있는 fix를 받겠죠. 그래서 그는 시계를 고칠 수 없다니까 시계를 고친다라는 결과가 아직 미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시계를 이럴 때는 try 투부정사 해서 어떻게 돼? 뭐하려 노력하다 시도하다죠. 그는 그의 시계를 고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그는 고칠 수 없었다가 되겠죠. 정답은 to fix가 됩니다. 잘 푸셨겠죠? 잘하셨습니다. 미출처법 문제 마지막 9번입니다. Do you mind to wait at the cafe for me? mind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동사들은 투부정사, 동명사를 둘 다 목적으로 취하고요. 자, 그 cam이 소극적 동사냐 적극적 동사냐에 따라서 적극적 동사들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소극적 동사들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다고 했습니다. mind는 꺼리다라는 감정이라고 했죠. 이 mind의 뜻을 아셔야지 답을 내십니다. 꺼리다. 이 꺼리다는 일종의 감정이면서 이런 감정이 형성되는 자 경험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감정과 경험이 같이 들어간 거고요. 꺼리려면은 이전에 이런 자 감정이 일어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발생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소극적 동사고요. 이미 일어난 것들에 대해서 생긴 감정이기 때문에 동명사를 선호한다. 그래서 do you mind wait가 아니라 waiting이라는 자 동명사가 되겠고요. 나를 카페에서 기다리는 것을 꺼리니, 즉 카페에서 기다려줄 수 있니? 라는 편안한 표현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형 넘어갑니다. 두 개에서 한 개 고르면 돼요. 예, 빨리빨리 고를 수 있겠죠? 예, finish가 맞네요. finish는요 이미 그 전 과거부터 해왔던 것을 자, 중단을 한다는 뜻이죠. 끝마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소극적 동사고요. writing입니다. 굳이 해석은 안 할게요. refuse입니다. refuse는 거부하고 거절하는 거죠. 상당히 적극적 동사입니다. 거부, 거절, 예, 적극적 동사입니다. 적극적 동사고요. 당연히 한 것을 거부할 수는 없죠. 했으니까요. 할 것을 거부하겠죠. He refused to let 되겠죠. Let me in without signing the paper. 그는 그 서류에 뭐 동의서나 사인을 한 거겠죠. 서류에 대한 동의나 사인을 하지 않고 나를 들어가도록 허가 없이 사인을 하는 거 없이 나를 들어가도록 허락하는 것을 거부했다. 거절했다죠. 예, 명백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 적극 동사입니다. forget이 나왔습니다. forget도 동명사, 투부정사 두 개가 다 오고요. 시간상의 차이가 있다고 했죠. 해석을 통해서 미래 해석이면 투부정사, 과거적 그런 자 내용이면 아인들 답을 해주세요. Don't forget이니까 잊지 말아라. 예, 해석 자체가 명령문이고요. 명령문은 일반적으로 아주 짧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것이니까 자연스럽게 to wake가 맞을 것 같은데요. 한번 해석해 봅시다. 미래가 맞는지. 뭘 잊지 말아라. tomorrow morning, 심지어 내일 아침이라고 했네요. 내일 아침에 6시에 나를 깨워줄 것을. 깨웠던 것을 잊지 말아라. 아니죠. 깨워줘야 할 것. 미래죠. 깨워줘야 될 것. 시간상 명백히 미래에 대한 어떤 시점에 일어날 것을 드러냅니다. 시간상 차이가 나왔죠. 그 다음 문장 갑니다. 똑같은 유형의 remember가 나왔네요. I still well remember having to have a good time in Korea. 요번에는 having이 맞겠습니다. 해석해 볼게요. 나는 여전히 기억합니다. 근데 한국에서 좋은 시간을 보냈던 것을 해야겠죠. 한국에서 좋은 시간을 보냈던 것을 기억한다라고 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having이 맞습니다. 5번 가겠습니다. I don't feel like go out 하고 going out인데 이 문제는 go out은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동사 원형의 형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예, 동사는 아니겠죠? 예, don't feel이 지금 동사로 쓰였으니까요. going out은 동명사일 텐데요. 이 문제도 상당히 좋고요. 기본적으로 품사적 개념이 있으셔야 되는데 like란 단어가 동사로 좋아하다는 뜻 말고도 전치사로 쓰일 수 있다는 거. 심지어 like가 like 또는 like that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예, 대시 같이 사용되면서 접속사로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접수할 때는 주어 동사가 오겠죠. 충분히 여러분들이 문장의 구조나 형태를 통해서 like가 전치사인지 접수사인지 구분하실 수 있고요. 이어서 like는 전치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뭐처럼의 의미겠죠. like가 전치사일 때 뭐뭐처럼, 뭐뭐와 같으라는 비유의 의미로 쓰이고요. 나는 오늘 밤 나가고 싶지 않아. 나갈 거와 같은 느낌을 갖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외출할 거에 해당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지 않아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I don't feel like ing에서 feel like ing 뭐뭐 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감정을 좀 드러내고 있고요. going out이 자연스럽습니다. going out이 정답입니다. We agreed. 아이고야. agreed 동의하다. 적극적 동사죠. 할 것을 동의하겠죠. 벌써 일어난 일을 동의할 일은 없습니다. 적극적 동사 cam이 뭐랑 맞다? 투부정사랑 어울리죠. 투고입니다. We agreed to go on the movies that night. 우리는 그날 밤에 영화를 보러 갈 것에 동의했다.
We are considering going to go on a picnic this weekend. consider라는 동사 나왔습니다. 여러분 요 동사에 대해서 제가 좀 consider가 투부정사 ing 중에 제가 동명사를 목적어 취한다고 했고요. 그 근거를 더 자세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사전, 그쵸? 구글에 들어가서 사전을 확인하면서 굳이 왜 consider가 동명사가 원어민들은 동명사를 택하는지 다시 해서 소극적 동사로 원어민들은 본다고 했고요. 의미상으로는 마치 미래에 일어날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는 고려했다. 일반적으로 고려하다, 심사숙고하다 할 때 할 것을 고려하거나 심사숙고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왜 소극적 동사로 보냐? 이 영어에서 말하는 고려하다나 심사숙고하다는 제가 그때 구글에서 사전에서 보여준 것처럼 일반적으로 장시간 생각을 해온 거고 그 과거부터 계속 생각해왔다는 의미에서 자 그리고 첫 번째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장시간의 생각, 장시간의 사고가 있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전 과거부터 이루어졌다는 거고 두 번째는 consider 다음에 이루어지는 이 동명사 부분의 행위가 빨리 일어난다. 빨리 발생. 즉, 먼 그런 미래가 아니라 바로 현재화될 수 있다라는 뉘앙스에서 일부러 원어민들은 동명사를 답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considering 훨씬 더 이전부터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 주말에 소풍을 갈 것이라고 계획을 세운 거고요. 분명히 주말이니까 미래는 맞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행위지만 원어민들 입장에서는 이전부터 계획을 했고 그 계획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일어날 것을 전한다 해서 일부러 동명사를 정답으로 한다. 소극적 동사에 들어간다 라고 했습니다. 이 consider란 그 동사도 소극적인 어떤 예측의 부분으로 보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고잉이 정답이에요. 상당히 좋은 문제죠. 예, 이 consider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투부정사를 답하지 말고 동명사를 답을 할 수 있도록 주의해 주세요. 8번 가겠습니다. The dog is following him with his each mouth watered waterning이에요. 또 with가 보이네요. 예, 그 다음에 명사가 보이죠. 그리고 ing하고 pp 둘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with 분사입니다. 그러면 each mouth하고 입이에요. 신체 부위네. 선생님 신체 부위를 자꾸 내시네요. 네, 왜? 중요하니까요. 또 이러지 마세요. 해석해가지고 능수동 입이 이때 워터는 이제 침 흘리다. 입이 침이 흘려지나? 입이 침을 흘리나? 예, 이러면서 고민하지 마세요. 동작이냐 멈춤이냐 그것만 기억하세요. 걔는 거의 항상 웬만하면 침을 흘리고 있죠. 예, 특히 음식 보면 더더욱하고요. 침을 흘리는 것은 동작이고요. 반복되는 겁니다. 능수동 따지지 마시고요. 워터링입니다. 걔가요. 그를 따르고 있는데 입에서 침을 흘리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동작 반복. She was running with her hair waving waved in the wind. 또 with가 보입니다. 네, her hair가 명사가 되겠고요. 또 with 분사 구문이 되겠네요. 목적어, 목적보의 개념으로 보는 게 좋다. 네, 이렇게 보는 게 여러분들이 뒤에 나오는 with의 목적어는 her hair가 목적어고 그 뒤에는 her hair를 설명하는 분사 개념 보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다라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이 웨이브하면 흔들린다. 머리카락은 흔드는 건가? 머리카락이 흔들리는 건가? 아이고야, 또 이런 순간에 또 답을 내는데 실수가 일어난다. 따지지 마세요. 움직이냐, 동작이냐, 반복이냐. 웨이브 흔들리죠? 예, 움직임이네요. 예, 웨이빙입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회성이 아니에요. 바람이 불면 머리는 자, 쭉 여러 번 반복해서 흔들 수 있겠죠? 그녀는 더군다나 달리고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반복되고 동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녀는 달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머리가 바람에 흔들리게 하면서 흔들린 채. 잘하셨습니다. 마지막 영역 가겠습니다.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는 겁니다. Many students assume that textbook writers restrict themselves to facts and avoid to present opinion. 자, 읽으면서 바로 답이 나온 걸 유추하실 수 있으시겠죠? 동사 접수 시작해 볼게요. assume이요. 첫 번째 동사입니다. 두 번째 동사는요. restrict가 되겠네요. 세 번째 동사는요. avoid가 되겠습니다. 동사 세 개 있으니까 접사가 두 개 있어야겠죠? 첫 번째 접사가 대시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접사는 avoid 앞에 있는 and가 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은요. 대절야라고 추측해요. 이때 대절은 완전한 문장이 오고요. assume한 동사의 목적절로 쓰였죠? 예, 목적절로 쓰였기 때문에 무슨 절이요? 예, 명사절이 되겠습니다. 명사절. 학생들이 뭐라고 추측해요? 교과서 라이터, 저자죠. 교과서의 저자가 사실에만 그들 자신을 restrict, 제한시킬 거라고. 네, 그럴 것 같네요. 교과서니까 사실을 전달해야겠죠.
일단은 writer가 복수고요. 그래서 restrict 사실 일반적 사실을 전하는 거고요. 현재 시제고 복수 동사 맞습니다. 그 다음에 avoid까지 자연스럽죠. 계속해서 주어는 textbook writer 교과서 저자들은 피하는데 피합니다. 적극적이에요. 소극적이에요. 피하니까 소극적이네요. 네, 소극적인 동사들은 동명사를 목조 취한다. 투부정사 써요. 틀렸습니다. 뭐가 정답입니까? presenting이죠. presenting. 의견을 제시하는 걸. 이 의견이 주관적인 의견이거나 어떤 한쪽에 치일 수 있는 의견일 수 있기 때문에 교과서 저자들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피합니다. 소극적 동사 presenting opinions. 나머지 한번 읽어볼까요? Although that may be true for some science text, it's not true for textbooks in general, particularly in the area of psychology, history, and government. although 뒤에 대신 하는데 이걸 또 대수로 착각하지 마시고요. 대시 좀 쉽지 않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that은요, 접속사 that만 있는 게 아니라 지시대명사 that, 지시 형용사 that, 지시 부사 that도 있습니다. 이때 that은 여러분 주어고요. 명사로 봐주세요. 비록 그것이 몇몇 과학 지문에 있어서는 사실이지만 여기서 그것은 방금 위에 나온 대로 사실에만 국한시켜서 글 쓰는데 제한을 두고 그 다음에 의견을 전달하는 것을 피하는 거예요. 이렇지만 양보가 나오면 예상치 못한 반대 결과죠. 뒤에는 반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이때 it은요, 가주어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겠죠. 뒤에 형용사가 있네요. 자, for textbook 이군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지금 진주어가 없습니다. 이때 it은 지시대명사 it이에요. 예. 이렇게 좀 수업하다 실수도 있어야지 좀 재밌죠? 예, 죄송합니다. 실수를 해가지고요. 앞에 나와 있는 이렇게 앞절의 내용이겠죠? 그렇죠? 제안하거나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거. 이것은 다음과 같은 텍스트북 이런 교과서에 있어서는 사실이 아니래요. 일반적으로 어떤 교과서는 사실이 아니냐? 영역인데 어디 영역에 있는 심리학이나 역사학이나 government니까 뭐 정치학이겠죠. 이런 거에 해당되는 영역에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답 빨리 잘 푸셨을 거라 봅니다. 빨리 내셨을 거라 봅니다. 2번 갑니다. I admitted to have asked James to help me with my homework. admit라는 동사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투부정사 왔다는 얘기는 admit라는 동사에 대해서 목적어로 동명사가 답이냐 투부정사가 답이냐라고 묻는 시험 문제인 걸 알 수 있겠고요. admit는 인정하는 거죠. 예, 인정하다. 인정하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뭔가를 의견을 내거나 뭔가를 하겠다 아니면 행위를 하겠다는 게 아니죠. 인정하는 것은 일어난 것을 인정하겠죠. 일어난 것을 받아들입니다. 무슨 동사요? 소극적 동사입니다. 소극적 동사. 소극적 동사 뭐라고요? ing. to have가 아니라 having asked죠. 인정한 것보다 더 먼저 일어났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더군다나 완료 시제로 지문이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친절한 지문이에요. 나는 인정했다. 제임스에게 요구했던 것을 인정한 것보다 당연히 요구한 게 더 먼저 나왔죠. 나를 도와달라고 나의 숙제에 대해서 나는 제임스에게 나의 숙제를 도와달라고 요구했던 것을 인정했다. 근데 굳이 원어민들이 영어 쓸 때는요. 이렇게 having asked하고 완료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정했다는 것 자체가 일어난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냥 asking이라고 해도 그다지 큰 무리가 없습니다. 예, 회화에서는요. 마지막으로 이제 빈칸 유형이 되겠습니다. Don't forget blank at least 20 minutes daily. In addition, remember blank plenty of fruits and vegetables every day. 명백하게 시간의 흐름의 시간의 발생의 차이점. 과거 일어났냐, 미래에 일어났냐를 드러내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don't forget하고 명령문이니까 미래일 확률이 높겠죠. 적어도 매일 20분씩 운동할 것을 잊지 마라. 투부정사에 해당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투부정사가 아닌 것들 제거할게요. 선택형, multiple choice questions 이런 게 이점이라고 했죠. 예, 답이 아닌 걸 골라낼 수 있다. 자, 그러면 3번 한번 둘 중 하나인데요. 그리고 기억해라. 여기도 명령문이에요. 계속 명령문이 나온다는 얘기는 앞으로 할 것을 지시하거나 명령하겠죠. 많은 양의 과일을 매일 먹을 것을. 둘 다 투부정사가 맞겠네요. 예, 5번이 정답입니다. 2번입니다. A fire partially destroyed the temple, but it was rebuilt with all its original features. 또 with가 보이고요. 뒤에 명사 나왔습니다. 자연스럽게 with가 나오면 with 분사 구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고요. 보기를 보니까 to preserve, preserving, preservation, preserved, to be preserved죠. 주로 다 준동사 나왔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위드 분사 구문이 맞는 것 같고요. 목적 보호 자리에 명사를 확인하고 명사가 신체 부위냐 자연현상이냐 일반 명사냐를 따지고 답을 내라고 했습니다. 모든 원래의 특징이죠. 근본적 특징. 무슨 명사요? 신체 부위도 아니고 자연현상도 아니고 일반 명사라고 자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명사 올 때는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해석을 해서 정말로 해석이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를 하라고 했습니다. 해석하겠습니다. fire 한 화자가 원래 fire는요 셀 수 없는 명사지만 이렇게 관사 어를 붙이거나 복수형을 쓰면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죠. 화재 한 건이 있다, 화재 두 건이 있다, 화재 세 건이 있다. 세죠? 예, 영어도 똑같이 같은 언어입니다.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세요. 화재 한 건이라고 해석하는 게 좋으실 거예요. 화재 한 건이 부분적으로 destroyed 한 화재가 템플 사원을 파괴시켰어요. 하지만 이때 있은 지시대명사겠고요. 사원이겠죠. 절이겠죠. 이 사원은 rebuilt 다시 건축이 되어졌습니다. 모든 원래 그 건축물의 원래 특징이 수동이 맞을 것 같죠? 보존된 채로 보존시키면서 특징이 보존시키는 게 아니라 원래 화재가 일어나기 전에 특징이 보존되면서죠. ING-PP 수동입니다. 바로 수동을 찾겠습니다. 4번입니다. 네, 오늘도 좀 장시간 수업을 했죠? 어쨌든 이렇게 또 준동사를 마무리했고요. 여러분들 제 수업을 제임스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시면서 준동사 영역이 확실하게 이해가 되시고 앞으로 계속 어떤 그 지문을 바라보시거나 문제 푸는데 확실히 도움이 되셨던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기분 좋게 즐겁게 수업을 했어요. 좀 덧붙이자면 구독과 좋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어떤 여행할지 기대가 되시죠? 다음 시간에 어떤 여행을 할지 샘플 수업과 함께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도록 해요. Bye. See you soon. 감사합니다.